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시리즈 중 프로 라인업, 그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펙과 그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점, 또 구매할 때 그리고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 골드, 실버, 그리고 새로운 색상인 딥퍼플까지 4가지입니다. 프로 라인업 색상 같은 경우 후면부는 무광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측면부는 유광의 스테인리스 스테일이 적용되어서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고급스러움도 묻어나죠. 새로운 색상인 딥퍼플은 빛에 따라서 색상이 변하기도 하고 나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색상 위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고민할 필요 없이 딥퍼플로 가시겠죠. 하지만 색상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면 6.7인치의 대화면을 탑재하고 있으며 전면 소재는 세라믹 실드를 사용했고 최대 밝기는 1600니트, 피크 밝기는 2000니트로 빛이 밝은 야외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일상생활에서는 넓은 화면이라 영상을 시청하기에도 좋고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 타이핑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프로 모델 같은 경우 6.1인치로 휴대성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큰 화면으로 영상 보고 게임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는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프로맥스의 배터리 타임이 더 긴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프로 라인업을 이야기할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많은 상황에서 쓰입니다. 아이폰으로 애플워치를 잠금 해제할 때도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면서 잠금이 해제가 되고 심지어 음악을 들을 때는 꽤 유용합니다. 음악을 재생하면 상태장이 뜨고 클릭을 하면 음악 어플로 접속해서 바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꾹 누르게 되면 해당 화면에서 재생 정지가 가능하고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컨트롤도 가능해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음악 컨트롤을 할 때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정말 잘 샀다고 느껴질 만큼 신기하면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거나 사용해본 어플로는 유튜브 뮤직, 멜론, 지니 등 현재까지 제가 사용한 모든 음악 어플에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음악 어플을 써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보안을 해제할 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펀치홀의 디스플레이가 넓어지면서 해제가 되는데 사용 체감이 꽤나 괜찮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마 애플이 향후 몇 년간은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발전과 업그레이드 그리고 사용성에서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탑재된 AOD 같은 경우도 배경 화면을 항상 켜둘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AOD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꺼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시간당 1%에서 2% 정도 더 닳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성능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A16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는데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거의 최강의 성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려본 긱벤치 5 점수는 싱글코어 1800점, 멀티코어는 5200점대로 사용할 때 체감 성능은 상당히 쾌적합니다. 단 한 번도 버벅임을 느낀 적이 없고 OS도 최적화되어 있어서 최고란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메라는 4800만 하소가 탑재되면서 사진의 디테일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1200만 하소로 저장이 되고요. 4800만 하소의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시면 설정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1200만 하소의 사진보다 15배에서 20배 정도의 용량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용량을 더 잡아먹더라도 4800만 하소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할지,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싫으시면 1200만 하소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00만 하소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진 품질이 더 좋아지고 디테일이 좋아집니다. 최대 확대할 수 있는 영역까지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2세대 센서 시프트 기능이 탑재되었고 이로 인해서 액션 모드란 것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액션 모드는 흔들림이 적어져서 동적인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에도 AF가 탑재되면서 사진 품질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배 줌이 없었는데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서 광학 2배 줌까지 생기면서 사진 품질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디테일한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스노우 어플을 사용하면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사진이 훨씬 더 예뻐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용량은 4352mAh로 아이폰 모델 중에서 가장 높고 A16 칩셋으로 전력 효율까지 좋아서 저 같은 경우 출근할 때 들고 나가면 퇴근하고 잘 때까지 충전을 하지 않아도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더라고요.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는데 단점을 알아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게겠죠. 무게는 240g으로 바형 스마트폰 중에서는 엄청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저는 무게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무겁다고 느끼진 않지만 제 폰을 들어봤던 주변 지인들은 모두 무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들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무게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가격이죠. 미국 달러 가격은 동결이지만 환율의 영향으로 128GB는 175만원, 256GB는 190만원, 512GB는 220만원, 1TB는 250만원의 가격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저는 512GB를 구매했는데 할인을 받아도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부 찬스를 써서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시불로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구매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급제는 오픈마켓에서 최대한 할인을 받아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통신사는 할인을 받게 되면 고가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하는 것도 조건이 붙게 되는데 상당히 부담일 것 같네요. 저도 지금 한 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매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은 지나간 것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게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큰 단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굳이 하나 꼽자면 저 같은 경우 영상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파일 간의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죠. 구매하실 분들은 과감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싶으시면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탐스였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